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충제하고 살비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단하지만은 약제에 대해서 좀 선정할 때 약사들이 이제 뭐 우리 가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력을 가지고 재주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약제를 그냥 주죠. 또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름이 틀리다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모스피란이에요. 모스피란. 여긴 또 이제 칼립소입니다. 근데 이 약제가 두 가지가 작용 기작이 같아요. 여기 보면은 4A라고 나와요. 4A 여기.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것도 4A예요. 요거 이제 작용 기작이라 해요. 죽이는 방법이나 방법. 그런데 이 죽는 방법인데 이것이 같으면은 저항성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면역이 옛날 같으면 면역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치고 이걸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치면 이거와 같은 기작이 같은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치고 나서 또 뭐 며칠 있다 그 약을 또 치면은 벌레들이 안 죽어요. 이 작용 기작을 우리는 보면서 약제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약제 파는 데 가서 내 이력을 모두 갖고 있진 않아요.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뭐 달라 하면 그냥 그대로 주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뭐 천지를 가지고 그 살펴보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달라 하면 주고 그 시기에 그 약제를 그냥 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이걸 쳤다고 하면 또 와서 이걸 또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은 약이다. 작용 기작이 같거나 또는 계통이 같은 약은 반복해서 치면은 효과가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저항성이 발달돼서 약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통이 같거나 이 작용 기작이 같은 약제, 이런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살충제는. 그래서 우리가 방제력을 보면은 같은 약을 쭉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또 그 중에 또 하나 선택하면 안 되죠. 살충제는 이제 여기 1, 2, 3, 4로 나가요. 앞에 3도 있고 4도 있고 12도 있고 이렇게 쭉 번호로 나갑니다. 그러한 번호가 이번에 4일 쳤으면 그 다음에 3 치든지 그 다음에 5를 치든지 6 치든지 번호를 달리해서 치면 돼요. 그렇게 치면은 약효가 이제 효과를 더욱더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보통 물산도가 이제 6.5 뭐 6 정도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물들이 이제 이 지하수를 쓰다 보면 뭐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과식초 한 컵씩 그냥 SS기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살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다운을 되지 않아요. 그 식초 넣었을 때. 그러나 한 15% 정도 다운된다 하니까 그 정도만 다운돼도 되죠. 7 나오는 거 15% 되면 6 얼마 정도 나오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빙초산 이런 게 있는데, 빙초산 같은 거는 이제 뭐 100% 빙초산 사면 또 그것도 위험하니까 또 그거 제조해서 파는 것도 있긴 있는데, 목초액 넣어도 됩니다. 목초액. 그런 넣어서 물 산도를 맞추고, 그럼 맞춘 후에 이와 같이 약을 작용 기작이 각각 다른 거, 이번에 뭐 쳤으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거 이렇게 치시면은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살충제는 그 벌레들이잖아요. 벌레들이 그 작물을 깎아 먹거나 흡즙 빨아먹다가 죽는 경우가 있죠. 요게 이제 벌레들이 죽는 것이 요게 살충제라고 그래요. 요 표기는 요렇게 파랗게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살충제다. 요게 색깔을 보면 우리 살충제라고 볼 수 있어요. 살균제는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독제라고 그래갖고 먹어서 식독. 갈가 먹어가지고 죽는 것이 이제 식독제.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접촉제라고 있어요. 덩어리에 맞으면 죽는 거죠. 덩어리에 맞게 되면은, 그 덩어리에 이제 약이 맞게 되면 그 약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부로 침투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벌레가 죽는 그게 이제 접촉되고, 침투성이라고 있어요. 침투성 약제가 있는데, 이 침투성 약은 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로 들어가서 물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침투성 약제. 그런데 그걸 나무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흡집해서 죽는 경우가, 그런 약제가 종류가 이렇게 식독제도 있고 접촉제도 있고 침투성 약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피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제는 뭡니까? 유인해서 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죽게 만드는 것이고, 기피제는 냄새가 나니까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약제들이 종류를 해서 약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제들이, 이런 약은 어떤 약제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뒤에 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용 기작하고 이 품목명, 요 안에 품목명 요거 보고, 계통이 같은 계통인지 요것만 보고 제가 이제 하고, 또 어떨 때는 바쁠 때는 가서 약을 하나 재 오는데, 재 와서 보면 이미 예전에 쳤던 거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바꿔 와가지고 다시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약을 방제를 하실 때 그런 것을 둬야만이 약을 많이 쓰지 않고도 이런 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노린재 한 나무에 딱 발생되는 거 봤고, 그 외에 벌레 자체는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조팝나무 진딧물, 그거는 뭐 크게 피해가 없어요. 조팝나무 진딧물. 그것만 봤지, 노린재하고 조팝나무 진딧물 봤지, 그 외에는 모두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제를, 제 시간에 또, 이러한 약제의 분류표를 잘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레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요것만 작용 기작하고, 계통이 뭔 계통인지, 이름이, 여기 이제 품목명이 다른 거. 또 이건 그냥 이름이죠. 우리가 요거는 이제 뭐 작물 그냥 이름이에요. 칼립소니 뭐 모스피란이 다, 모스피란하고 칼립소하고 다 같은 약재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약재들은 그런 것을 좀 알고 하시면 좋고, 모스피란은 우리가 4월 달에 잎이 나올 때 치는 약재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과 혹진딧물. 그러니까 요 진딧물이 잡지 않으면 이파리가 이렇게 들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잎이 나와서 조금 나왔을 때 이제 저런 인편, 그러니까 꽃눈 바깥에 앉아 있다가 잎이 나오면은 잎으로 바로 가는 게 있는 게 이제 사과 혹진딧물입니다. 요 방제는 꼭 해야 된다. 그 시기에 이파리가 조금 나왔을 때 그 방제 준비를 했다가 요소나 마그네슘, 황산 아연, 모스피란, 요 약재는 혼용해서 살포를 하시면 돼요. 그 후에 이제 석회보로대약은 날짜를 상당히 있다가 홍류기 때는 어떻게 휘적하면 홍류기 지나갈 수 있어요. 잎이 봉우리가 피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살포를 하시면 돼요. 석회보로대약은. 그리고 물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충분히 시간 돼요. 이거 치고 나서도 한 열흘 이상 나요. 한 15일 정도, 잎이 나고 나서 한 15일 정도 돼야지 꽃이 펴요.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을 생각해서 약재 살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응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애약을 말씀드리겠는데, 응애약도 이 작용 기작을 충분히 보시고, 여기에 23이고요, 25에 요건 각각 다른 거예요. 이거 치고 나중에 이거 쳐도 돼요. 이 응애약은, 응애는 성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벌레가 있고, 유충, 그 새끼가 있고, 그 다음에 알이 있고 이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약이 만들어진 게 응애약 친다면 알도 없어지거나 유충도 없어지거나 성충도 없어지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성충 잡겠다 하면 성충약을 쳐야 되고, 유충을 잡겠다 하면 유충약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내가 만약에 처음에 그 시기에 5월 달에 방제가 시작되잖아요. 약제를 치실 때 요것은 지조는 그럼 어떤 약이나 한번 보겠어요. 요거는 이제 사과 응애하고 사과 전박이 응애는 저는 껍질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나와서 나무 속으로, 이파리가 다 나왔을 때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전박이 응애는 해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성충이 있고 유충이 있고 알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열어보면 돼요. 여기서 열어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요거는 이건 이렇게 나오네. 약충에 대한 효과 및 안에 대한 부하 억제 효과가 우수하며
성충에도 불임 효과를 보입니다. 성충도 이 불임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알도 부화를 억제하고, 또 약충, 새끼 응애 있잖아요. 새끼 응애도 죽이는데 효과가 있다. 그럼 이것은 알도 해당되고, 약충도 해당되고, 성충도 해당돼요. 그 지존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성충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알도 부화를 못하게 또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니까 약충 어떤 약은 부화를 못하게 하고 죽이는 약이 있고, 성충만 또 죽이는 약이 있어요. 페루팔 같은 거는 이제 성충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5월 시작되면 저 같은 경우는 성충부터 죽이고, 얼마 안 있어서도 약충도 쏘고, 나중에는 조금 이걸 좀 많다고 생각하면 뭐 이 시기에 이 약을 치고 얼마 안 있어도 또 한 5일 있다가 또 다른 약 딱 치면은 응애는 거의 다 이렇게 완전히 개체수를 줄일 수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늘 응애가 없는 것 같은 그래요. 그 5월달 되면은 그렇게 전 치는데, 보통 응애들이 발생되는 것은 가온 밖에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응애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제대로 약을 안 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응애들이 이 거미과에 해당돼요. 응애가 이 뭐 바람이 불거나 날아오거나 뭐 저기 줄이 있어요. 가들이 줄로 타고 오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를 이제 가온 바깥에 있는 나무들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요것도 작은 기작에 따라서 약 방제 하시는 거 차질 없도록 하고, 특히 이 응애약은 산도가 낮는 경우가 있고 또 높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응애약을 치실 때는 석회 보로데까지인가 뭐 석회를 치신 다음에 이걸 치면 안 돼. 석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석회 보로데가 6월 달인가 7월 초에 치잖아요. 그럼 그걸 치려고 하면 그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요런 걸 쳐가지고 응애를 죽인 다음에 그 후에 보로데액을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아셨다가 하면은 이제 효과가 더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